수호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다. 강신진이 사형을 선고받던 날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렸고 뉴스 자막에는 정의 구현이라는 문장이 반복됐다. 이한영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강신진은 끝까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패배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이미 다음 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며칠 후 사법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수호제 관련 인사들은 구속되었고 정치권은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백이석은 대법원장 단독 후보로 떠올랐다. 언론은 그를 위기의 사법부를 구한 인물이라 불렀다. 이한영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너무 빠르다. 강신진이 몰락하자마자 권력의 공백은 단 하루도 비지 않았다. 누군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날 밤 이한영의 휴대폰에 낯선 파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짧았다. 리와인드 투 설계도. 그는 잠시 망설이다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자신의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다. 부당 판결 직후의 얼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표정, 강신진과 처음 마주하던 순간, 수호제 잠입 직전의 눈빛.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각 사진 옆에는 분석 문장이 붙어 있었다. 분노가 폭발한 시점, 폭수 의지가 극대화된 구간, 정의를 실현할 명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 이건 누군가가 관찰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2단계 실험 준비. 대상자 이한영. 변수는 단 하나. 백이석 제거 여부. 그 순간 이한영의 심장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다음날 그는 곧장 대법원장 직무대행실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백이석은 창가에 서 있었다. 설계도 파일 알고 계셨습니까? 이한영의 질문은 직선적이었다. 백이석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자네는 늘 한 발 빠르군. 회기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백이석은 천천히 걸어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가볍게 두드렸다. 강신진은 노골적인 악이었지. 사람들이 미워하기 쉬운 얼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노골적인 악은 오래가지 못해. 사람들은 금방 등을 돌리거든. 그럼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한영의 질문에 백이석의 눈빛이 깊어졌다. 나는 관리자다. 관리자라니요? 정의의 관리자.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자네는 훌륭했네. 죄책감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정의를 믿었지. 그래서 선택된 거야. 선택됐다고요. 자네가 각성하도록 상황은 만들어졌네. 상실은 때로 필요하거든. 이한영의 손이 굳었다. 어머니의 사고, 피해자의 죽음, 강신진의 노골적인 도발, 그 모든 것이 설계였다는 말인가? 백이석은 고개를 저었다. 연출은 아니야. 유도였지. 그날 밤 이한영은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다. 강신진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이제야 알겠나?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강신진은 웃었다. 나는 방패였다. 노골적인 악. 사람들이 돌을 던질 대상. 그럼 진짜는 누구입니까? 강신진은 천천히 말했다. 백이석. 그는 나를 살려두었지. 내 판결을 뒤집어주고 사냥할 대상을 알려줬다. 왜? 정화가 필요했으니까. 정화. 수호제를 정리하려면 먼저 더러운 피가 튀어야 하거든.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피를 튀길 사람으로 자네를 세웠지. 이한영의 숨이 무거워졌다. 나는 이용당한 겁니까? 강신진이 낮게 웃었다. 자네도 나도 모두 말이었지. 왕은 따로 있었다. 취임식 날 백이석은 단상에 섰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이한영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는 수호제로 향했다. 압수 이후 봉인된 공간. 하지만 내부 서버 하나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비밀번호는 예상보다 간단했다. 백이석의 생년월일. 화면이 켜졌다. 리와인드 프로젝트. 설명 문구가 떴다. 목적. 사법 권력의 세대 교체. 노골적 악을 제거하고 정화된 권력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정의는 방향이다. 그 방향은 통제되어야 한다. 이한영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이건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었다. 백이석은 정의를 독점하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잘 왔네. 백이석이었다. 그는 조용히 서버 화면을 내려다봤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네. 왜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이한영이 묻자 백이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자네가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니요?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게 해줄 얼굴이 필요해. 자네가 있어야 사람들은 안심하지. 그는 한 발 더 다가왔다. 강신진은 노골적인 악이었다. 나는 정제된 권력이다. 그리고 자네는 상징이야. 이한영은 낮게 말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백이석은 미소 지었다. 권력은 멈추는 순간 무너진다. 그는 창밖 도시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정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게 권력이다. 다음날 뉴스 속보가 터졌다. 대법원장 백이석 사법개혁 2단계 발표 예정. 국민들은 기대에 찬 반응을 보였다. 이한영은 김진아를 찾아갔다. 이번엔 진짜 전쟁이야. 상대는 대법원장. 김진아의 표정이 굳었다. 증거는 설계도 그리고 서버 기록.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설계한다. 교도소. 강신진은 또다시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이제 시작이네. 강신진이 웃었다. 백이석. 통화가 끊겼다. 강신진은 중얼거렸다. 이한영, 이번엔 내가 사냥꾼이 될 차례다. 마지막 장면. 이한영은 법복을 다시 입는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본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정의를 이용하는 자를 정의로 무너뜨릴 방법을 찾는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수호제 옥상. 백이석이 도시를 내려다본다. 백호는 웃고 있다. 그리고 화면이 암전된다. 2라운드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한영은 알고 있었다. 백이석이 이렇게 쉽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날 리 없다는 걸. 그가 보여준 설계도 파일은 일부러 흘린 미끼일 수도 있었다. 진짜 설계는 아직 다른 층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새벽 이한영은 다시 서버에 접속했다. 이번에는 관리자 로그를 뒤졌다. 접속 기록은 단 2사람뿐이었다. 백이석 그리고 알 수 없는 코드명 하나. ORIGIN. 이한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오리진, 기원, 즉 시작점. 그는 즉시 검색을 시도했다. 접속 IP는 외부가 아니라 대법원 내부 전용망이었다. 그 말은 곧 사법부 안에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있다는 뜻이다. 그 순간 또 하나의 파일이 자동으로 열렸다. 제목은 단순했다. 프로젝트 화이트 타이거, 화이트 타이거, 100호. 파일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목적은 단 하나, 차세대 사법 권력의 완전한 통합. 세부 전략은 3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1단계, 노골적인 악의 등장과 확산, 공포를 통한 정의 갈망 증폭. 2단계, 정화의 영웅 등장, 국민적 신뢰 확보. 3단계, 정의의 독점, 권력 통합 완료. 이한영의 호흡이 천천히 무거워졌다. 1단계는 강신진, 2단계는 자신, 그렇다면 3단계는 백이석.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나까지 계산했군. 그 순간 화면 하단에 메시지가 떴다. 접속 위치 추적 중. 이한영은 즉시 연결을 끊었다. 이미 백이석도 눈치챘다는 뜻이었다. 다음날 아침, 대법원 폭도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백이석은 출근과 동시에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이한영 판사 동선 보고해. 보고서는 몇 분 만에 올라왔다. 백이석은 화면을 보며 낮게 웃었다.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는 서랍을 열어 또 다른 USB를 꺼냈다.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그 안에는 황남용의 원본 파일이 들어있었다. 세상에 공개될 경우 현직 대통령은 물론 사법부 절반이 흔들릴 자료. 백이석은 중얼거렸다. 이건 최후의 보험이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를 걸었다. 수학이 넘어 낮은 목소리. 준비해. 2단계 변수 제거 작업에 들어간다. 변수. 그 말은 이제 명확했다. 이한영이었다. 같은 시각 김진아는 이한영의 얼굴을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다. 백이석이 설계자라는 증거 확실해? 이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 문서까지 확인했어. 김진아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우리 편이 없어. 이한영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우린 아직 정의라는 명분이 있어. 김진아는 피식 웃었다. 그 명분도 그 사람이 설계한 거라면? 잠시 침묵. 이한영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럼 이번엔 내가 설계하지. 그날 밤 이한영의 집 앞에 낯선 차량이 멈춰섰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내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이한영 판사님, 대법원 감사실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서버 무단 접속 혐의로 조사 요청이 있습니다. 이한영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남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다. 대법원장님 지시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 조사실 안 백이석이 직접 들어왔다. 이 판사, 선을 넘었네. 이한영은 담담하게 답했다. 선을 넘은 건 당신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백이석은 조용히 웃었다. 자네는 아직도 이상을 믿는군. 아직도 권력을 믿으십니까? 백이석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권력은 믿는 게 아니라 쥐는 거다. 그는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두었다. 이게 공개되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래서 독점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통제하겠다는 거다. 그 순간 조사실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정전. 잠시 후 비상 조명이 켜졌다.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김진아였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습니다. 백이석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누가 발부했지? 김진아가 또렷하게 말했다. 백이석 대법원장 직무대행이 직권남용 혐의로요. 순간 공기가 뒤틀렸다. 이한영이 천천히 일어섰다. 이번엔 당신이 피고인입니다. 백이석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군. 마지막 장면. 수호제 옥상. 바람이 거세게 분다. 백이석은 홀로 서 있다. 그의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뜬다. ORIGIN. 통화를 받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백호, 너도 말이었어. 백이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는다. 카메라는 그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한다. 그리고 화면이 암전된다.